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243호에 게재된 LCA 규모 역풍을 맞은 경량화 소재, CFRP와 알루미늄 등의 행방이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오토모티브 6월호 30에서 45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자동차의 자원 채굴부터 생산, 유통, 폐기까지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서 이산화탄소, CO2의 배출량을 평가하는 LCA,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로 유럽과 중국에서 진행되는 규제와 검토로 인해 역풍을 맞게 되는 소재가 탄소 섬유 강화수지, CFRP와 알루미늄 합금, 그리고 철강의 핫스탬프의 성형법입니다. 차체의 경량화를 위해 지금까지 널리 채택되어 왔지만 제조시에 발생하는 CO2 배출량이 상당하여 향후 자동차의 부품 선정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소재 및 부품 각사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파트 1은 LCA 우위에 있는 철강도 가격이 2배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LCA 규제로 특히 역풍을 맞게 되는 탄소 섬유 강화 수지는 제조 시에 CO2 배출량이 철강에 비해 7배 가까이 많습니다. 한편 LCA의 우등생인 철강도 업계 전체에서는 배출량이 많아 역풍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는데 유럽의 산업 유지책이기도 한 LCA 규제에 대해 일본 업체 단독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 철강연맹 등은 제조시의 철강의 CO2 배출량이 1kg당 약 2.3kg인데 반해 CFRP는 약 21kg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CFRP 관계자들은 CFRP가 철강에 비해 환경 성능이 10배 높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분명 탄소섬유협회가 과거에 조사한 탄소섬유의 CO2 배출량은 22.4kg에 가까우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탄소섬유 자체의 수치이며 수지를 모재로 한 복합 재료인 CFRP일 경우에는 그보다 적습니다. 수지의 CO2 배출량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본 항공우주공업회의 자료에 따르면 기껏해야 2 내지 5kg인데 CFRP의 탄소섬유 함유량이 질량 대비 50% 정도라고 한다면 CFRP의 CO2 배출량은 15kg으로 크게 줄어드나 15kg도 상당히 높은 수치로 자동차의 대표적인 경량화 소재인 알루미늄 합금조차도 약 11kg에 그치고 있습니다. CFRP 관계자들이 제조 시에 CO2 배출량 값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이대로 간다면 CFRP가 자동차 소재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유럽과 중국에서 LCA 규제 검토가 추진되고 있으며 규제가 시작된다면 CFRP 제조 시에 많은 배출량은 치명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럽위원회에서 2019년경부터 시작한 LCA에 의한 규제와 논의 결과가 조금씩 가시가 되는 가운데 예를 들어 전기 자동차 등의 배터리에 대해 2024년부터는 LCA에 의한 CO2 배출량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배터리 이외의 자동차 소재에 대한 규제는 아직 알 수 없으며 2023년경에 골자가 정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LCA 관점에서 전기 자동차는 가솔린 차에 비해 소재 및 차량 제조 시의 CO2 배출량 비율이 큽니다. 현재는 주행 중의 CO2 배출량으로 규제되며 차체가 가벼울수록 유리한 상황으로 CFRP는 가격이 철강에 비해 질량당 10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중이 철의 4분의 1로 크게 가볍다는 이점에 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LCA 규제로 인해 제조 시의 CO2 배출량으로 인해 경량화된 분의 절감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CFRP 제조사 대기업인 도레이나 테이진, 미쓰비시 케미칼은 크게 두 가지 대책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제조 시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 탄소 섬유의 제조 과정에서의 열 에너지의 삭감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원을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하나는 재활용 기술의 도입으로 재활용한 탄소 섬유를 이용함으로써 제조 시 CO2 배출량을 6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까지 줄일 가능성이 있는데 CFRP의 전문가인 도쿄대 타카하시 교수는 재활용을 통해 철강과 동일한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CFRP와 더불어 알루미늄 합금도 제조 시의 CO2 배출량이 커서 LCA 규제로 역풍을 피할 수 없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 수입되는 알루미늄 인고트 제조 시의 CO2 배출량은 일본 알루미늄 협회 조사에 따르면 9.2kg로 큰데
자동차에 자주 사용되는 5,000개나 6,000개의 판재로 가공하면 약 11kg으로 철강의 5배가 되어버립니다.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 복사이트를 재련하여 신규 인고트로 만드는 공정이 제조 시의 CO2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국내에는 재련 공장이 없고 수입에 의존하는 점이 CFRP와 다르기 때문에 국내의 LCA 규제에 대한 대책은 재활용에 거의 한정됩니다. 재생 인고트의 CO2 배출량은 0.3kg 정도로 신규 인고트의 90%가 감소되어 철강을 밑도는 수준에 달합니다. 알루미늄 합금의 재활용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으며 알루미늄 캔 등으로 오랜 실적이 있음에도 자동차의 판재 및 압출재 등의 고품질 제품에서는 같은 부품으로 다시 이용하는 클로즈 루프의 재활용은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품질의 저하를 수반하는 다이캐스팅 제품, 엔진 블록 등으로의 캐스케이드 재활용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최근 알루미늄 합금 업체들과 손잡고 클로즈 루프의 재활용에 주력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알루미늄 자체에 주력하는 독일 아우디는 2017년에 독일의 네카르줄름 공장을 시작으로 잉걸슈타트 공장에도 도입했고 2021년에는 헝가리 공장에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LCA 규제가 역풍이 되는 CFRP나 알루미늄 합금에 반해 우위에 있는 것이 철강입니다. 제조 시 CO2의 배출량은 약 2.3kg으로 다른 소재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아서 무겁다는 결점 때문에 다른 경량화 소재로의 대체가 시도되어 왔지만 LCA로 소재로서의 철강의 가치가 재평가된다고 분석합니다. 철강은 리사이클의 우등생으로 일본 제철은 철 스크랩의 회수율은 90%라고 자신하며 재활용 제품의 철강의 경우의 CO2 배출량은 40% 이상 줄어들어 1.2kg 정도일 것으로 시선하고 있습니다. LCA에서 재평가받는 철강이지만 가공법까지 눈여겨보는 면 과제도 있는데 그것은 최근 국내 자동차 업체에서 채택이 확산되고 있던 핫스탬프, 열감 프레스로 강판을 가열하여 프레스 성형한 후 금형 내에서 급속도로 냉각해 강판을 고강도화하는 기술입니다. 가열하는데 대량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CO2 배출량은 일반적인 냉각 프레스에 비해 커지는데 일부 프레스 업체 간에는 앞으로 핫스탬프로의 투자를 억제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자동차 소재로서 LCA의 관점에서 거의 단독 승리자라고 할 수 있는 철강이지만 업계로서는 대역풍을 맞게 됩니다. 철강 사용량은 떨어졌지만 2020년 국내 조광 생산량은 8,310만 톤으로 다른 소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사용 섹터별로 보면 일본 전체 CO2 배출량의 15%에 달하며 실제 산업 분야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대응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대로는 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국내 최대 기업인 일본제철은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2014년 대비 30% 삭감해 2050년까지는 카본 옵셋 등을 활용해 탄소 중립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표명했습니다. 탄소 중립의 실현을 목표로 한 거액 투자를 추진하면 철강의 가격 상승은 피할 수가 없으며 일본 제철은 조광의 제조 원가가 현재의 2배 이상의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파2는 CFRP와 제조업체들의 도전으로 LCA로 특히 타격을 받는 것이 CFRP인데 제조 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철강의 7배 가까이 많기 때문입니다. 경량을 무기로 자동차에 대한 보급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존재 가치를 잃을지도 모르는 가운데 도레이 데이진 미쓰비시 케미칼의 대형 3사가 CO2의 대폭적인 삭감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CFRP 제조사에 의한 지금까지의 대응으로 CO2 배출량은 이미 15kg을 밑도는 수준이 되었으며 또한 각사는 2030년까지 회사 전체의 온난화가스 배출량을 20에서 30%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목표와 같은 수준까지 CFRP 제조 공정의 배출량을 낮출 수 있다면 알루미늄 합금을 밑도는 수준이 가시화되어 알루미늄 합금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자동차의 경량화 소재로서의 존재감을 높인 후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CFRP 제조 시의 CO2 배출량에 대한 대책과 함께 3사가 주력하는 것이 재활용 기술의 개발로 재활용한 탄소 섬유를 이용하면 제조 시의 CO2 배출량을 신품의 6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활용 CFRP의 이용이 확산되는 것은 2030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철강과 동일한 수준의 배출량이 전망되며 수지의 재활용 기술을 연구하는 간또 갖고 있는 대학의 산화교수는 리사이클이 CFRP 생존에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합니다. 파트 3는 알루미늄 합금의 CO2 삭감책으로 자동차 경량화 소재로서 대표적인 알루미늄 합금은 LCA의 CO2 배출량에서 철강의 5배로 불리한데 이에 열쇠를 쥐고 있는 재활용에 닛산 자동차나 도요타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았던 고품질의 자동차용 외판의 재활용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의 CO2 배출량이 많은 것은 복사이트를 전기 분해를 통해 신규 인고트로 만들 때 대량의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인데 일본에 수입되는 신규 인고트 제조 시의 CO2 배출량이 9.24kg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다가올 LCA에 의한 CO2 배출량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알루미늄 신규 인고트의 사용량을 억제하고 재생 또는 재활용 인고트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생 인고트 제조 시의 CO2 배출량은 0.309kg으로 신규 인고트보다 9% 이상이 줄어들어 철강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닛산 등 자동차 업체 각사가 알루미늄 합금의 클로즈 루프 재사용 등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재활용 시스템이 없는 자동차 업체는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파트 4는 핫스탬프의 대책으로 가공 시에 배출량이 많아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 최근에 사용이 늘어나고 있던 핫스탬프로 도요타 자동차계 프레스 업체인 후다바 산업 및 세계 최대 기업인 게스탐프 오토모션은 설계 및 성형 공정에 대한 연구를 거듭해 냉각 프레스에 못지않는 CO2 배출량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까지 열감 프레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온 후다바 산업이 세계에서 6개의 라인을 도입해왔지만 향후 투자에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데 열감 프레스의 수요가 당분간 한계점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그 배경에는 통상적인 프레스 가공인 냉각 프레스에 비해 열감 프레스 제조 시 CO2 배출량이 크다는 것에 있으며 LCA에 대한 주목이 높아지는 가운데 열감 프레스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sne.ac.kr의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탄소 중립에서 승리한다. 선진 기업들의 전략과 기술 대응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